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2주 연속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집값 하락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 하루 만에 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LS그룹이 구전 LS엠트론 회장을 새로운 수장으로 맡고 계열사 사장단 등 대대적推신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며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광풍 같았던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 바람 잦아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2주 연속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팔자를 유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8.6으로 지난주 99.6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고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주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이번 주에도 1.0포인트 더 낮아지며 9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도 99.5에서 98.2로, 양천, 강서구, 영등포 등 서남권은 99.7에서 98.2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특히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 서부권은 서울에서 가장 낮은 97.4를 기록해 4주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이번 주 99.1을 기록해 7개월 만에 사자에서 팔자로 돌아섰고 대구 89.6, 울산 98.2, 세종 94.2 등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택 가격에서 집값에 대한 피로감, 이게 상당 부분 누적이 되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종부세에 대한 그 부담으로 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부담감으로 또 작용을 했고요. 송 대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상된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수요자가 발생했고 대선 전국을 앞둔 상황에서 양당의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상반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 하루 만에 은행들도 발빠르게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대 금리차 확대로 인한 비판과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인데요.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이동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상 예적금 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에 비해 궤걸음을 보였지만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기민하게 뒤따르는 모습입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수신금리를 0.25에서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 등 적립식 예금 5종에 대한 금리를 인상해 하나의 여행 적금 금리의 경우 최고 연 2.7%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7개 적립식 예금 상품과 6개 정기 예금 상품의 금리를 0.25%포인트 올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빠르게 수신금리를 인상을 결정한 것이며 예적금 수요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손님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은행도 오늘부터 19개 정기 예금과 28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예적금 상품의 금리 인상폭은 최대 0.4%포인트입니다. KB국민은행도 다음 주부터 43개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보다 높게 예적금 금리를 올린 이유는 최근 대출금리는 빠르게 상승했던 반면 예금금리는 인상 속도가 더디고 폭이 적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당국의 압박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면서 벌어진 예대금리 차를 예의주시하며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내년 1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는 기준금리가 내년 1월 연 1.25%, 또 같은 해 3분기 연 1.5%, 2023년 연 1.75%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지난 9월과 지난달에 나타난 국고채 금리 급등세는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0월 장중 연 2.2%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연 1.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신영증권은 3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연말까지 직전 고점 수준인 연 2.1%, 연 2.5%를 무난하게 지킬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LS그룹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에 맞춰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LS그룹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2022년도 임원 인사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자은 회장은 구자홍 초대 회장과 구자열 현 회장 등에 이어 그룹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LS를 비롯해 LS전선, LS엠트론 등 총 9개 계열사 수장도 교체됐는데요. 이 지주사 LS CEO로 명노현 LS전선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밖에 부사장 2명과 전무 6명, 상무 15명, 신규 이사 선임 24명 등 총 47명이 승진했습니다. 어제 LG U+를 끝으로 마무리된 이동통신 3사의 연말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와 콘텐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조직 개편에 나선 KT는 네트워크 마비 사태 문책성 인사로 부산 경남광역본부장과 네트워크 부문장 등을 교체했고 휴먼 에러를 없애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 혁신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1일 취임 이후 첫 타운홀 미팅에 나선 유영상 SK텔레콤 신인 대표도 안정적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며 5G 커버리지 확대와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LG U+는 플랫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CJ ENM과 하이브 등을 거쳐 지난해 입사한 이상진 콘텐츠 사업 담당을 상무로 승진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이에 주 초반 반도체주의 상승으로 3,0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끊기며 2,936선까지 주저앉았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날 증시는 큰 타격 없이 소폭 약세를 보였으나 남아프리카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오늘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1.16% 하락한 2,936.44포인트, 코스닥은 3.46% 하락한 1,005.9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으며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신규 파운드리 생산 라인 건설 부지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주 초반 외국인의 거센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했으나 어제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지난 이틀간 30% 넘게 폭락한 신풍제약 주가는 오늘 저가 매수세 유입에 전일 대비 10.37% 반등한 34,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소비 수요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이 압력 또한 완화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12월엔 크리스마스, 또 박싱데이까지 연말 쇼핑 성수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국내 증시까지 소비 특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11월 넷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직후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까지 연말 소비 시즌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보니 매년 증시에선 산타랠리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소비액은 연간 소비액의 25%에 달할 정도로 소비 규모가 큰데요. 미국 소매협회는 올해 쇼핑 성수기 매출이 작년보다 최대 10%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연말 쇼핑 시즌의 증가율 평균인 4.4%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올해 미국 중심으로 연말 소비가 꽤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 소매협회에서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소매 판매 다 통틀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성장 속도를 보면 한 3년 평균 한 3.6%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10%면 꽤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소비가 예상이 되고 증권업계에선 미국의 매출 증가가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에 오늘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는 등 연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세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IT 업종이 조정 분위기에서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 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 또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만성적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제15 서평택에서 안산 구간 확장 사업 등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가운데 200개의 핵심 품목은 별도의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제1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를 열고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넘는 4천여 개의 수입품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별로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다음 주까지 지정한 뒤 수급 안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보 대상 품목의 중요성을 판단해 등급을 나누는 등 조기 경보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산업계 전반에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컨퍼런스를 열고 그린 투자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존 미국 델라웨어대 석좌 교수가 화학연료 사용의 중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교수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21 산업계 탄소 중립 컨퍼런스에 비대면 온라인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을 이루며 대규모적으로 탄소 배출을 해왔지만 이로 인한 비용을 오히려 저소득 국가에 전가해와 위기 비용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정부는 재정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회에서 모두가 팔을 걷고 탄소 감축을 줄일 수 있도록 협력하는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캐리워링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 대표, 안드레이 마르쿠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도 기조연설에 나서 파리협정 이행, 그린 투자 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계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 등을 발표했고 세션별로 국내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과 산업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이어서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주요 국내외 우수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도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계 혁신 노력과 미래 신산업 조기 산업화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금년 말까지 분야별 혁신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고 에너지, 산업계와 항상 소통하면서 맞춤형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적 방역 조치 상황을 고려해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세계화의 흐름이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중 간 무역 전쟁까지 벌어지며 국제 정세는 악화됐죠. 이런 가운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가까운 대륙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 현재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도 심해지고 자연재해도 나날이 늘면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소수 사태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정부 부처 간의 협력으로 사전에 징후를 탐지해 예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가운데 상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를 분석했을 때 중국이 2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GDP의 약 50%를 아시아가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한국과 중국은 더욱 개방적으로 기술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부분, 또 이제 미국이 대중 경제를 약하게 하는 부분, 또는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한중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내일 열리는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과 중국 간 산업협력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서울경제TV를 통해 온라인과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ICT 및 수소산업 협력안, 반도체 금융협력 등을 주제로 3가지 세션으로 나눠 다양한 의견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가전 3종이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2021년 인간공학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인간공학 디자인상은 사용의 용이성, 효율성, 기능성, 감성 품질, 안정성, 보존성, 또 시장성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해 시상합니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비스포크 Z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선정됐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손목 부담을 최소화했고 일체형 청정 스테이션으로 편리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이 외에도 비스포크 Z봇 인공지능과 비스포크 큐커는 베스트 이노베이션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독일 자동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지코티 심사위원단 평가에서 2022 독일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후보에 오른 5개 차종은 푸조 308, 기아 EV6, 아우디 e-트론 GT, 현대차의 아이오닉5, 포르쉐 911 GT3입니다. 다른 부분을 제치고 뉴 에너지 부분의 아이오닉5가 올해 차로 선정된 것은 전기차가 주도하고 있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인스 마이너스 심사위원은 아이오닉5가 모든 평가에서 이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할 만큼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전기차로 선두권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네갈 해변에서 부화한 아기 거북이들. 인간들이 떠나며 남긴 쓰레기 더미에서 잠시 헤매이긴 하지만 힘차게 바다를 향해 질주합니다. 이 해변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어업과 관광이 중단됐고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다시 거북이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위기의 거북이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된 셈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수천 마리의 거북이들이 세네갈 해변을 따라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지만 관광객들이 증가한 이후로는 이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주변 호텔과 식당의 불빛이 사라지자 이곳에서 알을 낳는 거북이의 수는 무려 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조차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거북이 발자국을 보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에 들어간 가운데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시간으로 24일 기준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주 전보다 24% 증가한 95,169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11% 늘어나며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4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시간주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부터 2주 사이 86%, 입원 환자는 37% 증가했습니다. 미시간주는 국방부에 비상 의료 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현재 최대 병원인 스펙트럼 헬스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의료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각국이 부스터샷 속도를 높이는 한편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5일 유럽 각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독일은 이날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기고 일일 신규 확진자도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 보고된 것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유럽에서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자 각국은 방역을 강화하고 부스터샷 등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6일부터 다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 입장할 때 필요한 보건증명서는 부스터샷을 맞춰야 발급합니다. 이 밖에 덴마크, 체코, 네덜란드 등도 부스트샷 접종이나 추가 방역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명의 남성이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초고층 건물 벽을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밧줄은 물론 어떠한 기술적 도움도 없이 빌딩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건물 주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이들은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초고층 건물 등반가 알랭 로베르와 프랑스인 유튜버 레오 율반입니다. 42분 만에 빌딩 등반에 성공한 로베르는 기자들에게 최근 열린 UN 기후정상회의의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싶어 이번 일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오른 고층 건물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39층짜리 스카이퍼 타워 빌딩으로 높이는 153.8m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날이 풀리나 싶더니 다시 추위가 찾아왔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선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데요. 따라서 일교차가 무려 10도에서 15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지만 오후에 중서부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의 대기도 차츰 건조해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출발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7도, 대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 맑겠고 울릉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영하 2도, 울진은 영하 1도로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춥지만 낮에는 10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동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겠고요. 여기에 너울성 파도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너울 발생 시 1.5m 내외의 물결에도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에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충청과 전라, 제주 지역은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추위가 반짝 풀렸다가 이후 다시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